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고등학생들은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세종의 고등학교 절반 이상에서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잘못 출제, 재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재시험 공화국 세종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징계를 받은 교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중간고사가 치러진 세종의 한 고등학교.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1학년 수학 과목 한 문제는 정답이 없고 2학년은 생명과학 한 문제가, 3학년도 수학 미적분 한 문제에 정답이 없어 전학년에서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다 보니 학생들은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집니다. 재입시에서 내신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한 문제로 등급컷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매번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7년 개교했는데 2018년 딱 한 해만 빼고 해마다 문제 출제를 잘못해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다시는 재시험 문제가, 특히 어이없는 재시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끼리 교차 검토라든지 시험 문제 출제에 있어서의 신중함. 세종의 다른 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세종의 고등학교는 모두 21곳인데 재작년 12개 학교에서 40문항에서 문제가 잘못 출제됐고 지난해에도 12개 학교에서 44문항의 출제 오류로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정도면 재시험 공화국으로 불릴 만한 상황이지만 단 한 명의 교사도 그 어떤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출제 오류 한 번이면 경고, 두 번이면 타 지역으로 강제 전근을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무성의한 교사들의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출제 역량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출제 오류가 반복되면서 교사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과 함께 교사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행복청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계획이 미정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말 기재부에 제출한 1,715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안에 의사당 건립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에도 정부 안에는 없었던 세종의사당 예산 350억 원을 국회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초대 수장인 박민식 장관의 취임식과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승격에 따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불영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으며 보훈부 출범으로 현재 18부인 행정부는 19부 체제가 됐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참전, 제대군인 등을 지원하는 국가보훈처는 지난 1961년 국가원호청으로 출발했다 1985년 보훈처가 됐고 62년 만에 부로 승격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박경기 아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박 시장이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도 공표한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치열진 기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기 아산시장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엿새 앞두고 상대인 오세훈 후보가 아산의 한 다세대 주택을 허위 매각하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매입한 등기인이 오 후보의 부인과 성이 같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해당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있다며 박 시장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공표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허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가 박빙이던 당시 선거의 반전도 가능케 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인 벌금 800만 원보다 2배 가까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과거에도 공직선거법상 위반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산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일로 박 시장뿐 아니라 아산 시민의 명예가 실추돼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박경기 시장의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선고를 받고 재판정을 빠져나온 박 시장은 추측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에게 적용된 상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형은 최소 벌금 500만 원인 만큼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치열한 법적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대전 학교 비정규직 연대 순환 파업으로 급식 차질을 빚는 학교에 대한 기성품 도시락 구매비를 1인당 12,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급식 차질 학교에 1인당 6-7,000원의 도시락 구매비를 지원해왔지만 파업 장기화로 급식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구매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초등학교 3곳의 급식조리원 일부가 파업 중이며 9일에는 초등학교 한 곳의 노조원 5명이 추가로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개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서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토부가 서산공항 건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기재부도 내년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타를 다시 진행 중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이자 도지사 공약이라며 연말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조직위 구성조차 못하면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이 담긴 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건데 국내 체육계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큰 만큼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 대회를 놓고 대한체육회가 정부와 첨예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대한체육회장과 17개 시도 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위 구성 파행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대회를 공동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조직위의 사무총장과 별도로 상근 부위원장을 따로 두기로 하고 이 자리에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위촉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4개 시도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체육회와 협의하지 않고 이들을 선정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상근 부위원장만 두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다시 번복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치를 했고 조직위가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문제를 협의를 할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아예 옛날 걸로 다시 돌아서 하라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취소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전체육포럼과 27개 종목단체 회장단 등 지역 체육계도 기자회견을 갖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문제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대회가 무산될 경우 560만 충청인은 이러한 사태의 책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체육회는 이미 한 차례 연기까지 해가며 지난달 31일까지 조직위 설립을 마쳐야 했지만 여전히 조직위 구성은 언제 될지도 몰라 대회 개최가 무산육입니다. 자칫 개막식과 경기장으로 쓰일 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 등 우리 지역 스포츠 인프라 정비와 인지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대회가 무산될 경우 다음번 충청권 유치는 2052년 아시안게임 때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대전과 공동 유치한 세종과 충남, 충북 역시 이번 파행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출범 지연 사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치료 도중 병원을 무단 이탈해 택시를 빼앗고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부 최석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뒤이어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뒤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나쁘지만 A씨가 심장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잦은 비로 서산과 당진 감자 농가 4곳에서 잎이 까맣게 변하는 감자 역병 현상이 발생했다며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감자 역병이 20도 전후의 서늘한 기후와 습도 80% 이상인 날씨가 이어지면 발생하고 발병하면 방제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비가 많이 내림에 따라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대덕특구에 첨단 기술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한 보스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모델로 한 K 캔들스퀘어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덕특구 고밀도화가 가속화될지 주목됩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특구법상 교육, 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산업시설로 용도구역을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150%에서 400%로 늘어나고 7층 고도 제한도 사라져 현재보다 약 3배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기업들이 입주하면 새로운 혁신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는 K 캔들스퀘어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출연연, 기업연구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코스닥 상장 기업의 30%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한계의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전 지역 코스닥 상장 기업 38곳 가운데 1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을 기록한 한계의 기업이었습니다. 또 지난 2020년까지 9곳이었던 대전 지역 한계 기업은 2년 사이 11곳으로 2곳이 더 늘었는데 이는 경기 불황에 금리 인상이 겹치면서 지역의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상당수가 경영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물가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가 지원되며 최대 50만 원까지로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공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검증한 뒤 8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덕특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주말 개방 행사에 지난 2달간 방문객 4,1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첫 개방을 시작한 표준과학연구원에는 모두 2,100여 명이 다녀갔으며 5월에 진행된 화학연구원 개방 행사에는 모두 2,021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4월에는 대전 지역 신청자가 90.4%에 달했지만 5월에는 대전 77.3%, 세종 11.3%에 이어 경기도와 서울 등 타 지역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대전시가 20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유성구와 대덕구 관내 노면 불량이 심한 도로들에 대한 재포장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성대로 장제울 삼거리에서 충렬사 삼거리,
대덕대로 도룡 3거리에서 연구단지 4거리, 가정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다름고개 3거리 등 13개 구간입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공사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한편 우회도로 확보와 출퇴근 시 공사 일시 정지 등 공사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